조선시대의 빙고, 특히 한양에 위치한 빙고는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시설은 왕실과 고위 관료들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얼음을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럼 한양의 빙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얼음은 주로 겨울철에 한강이나 주변의 큰 호수에서 채취됩니다. 채취된 얼음은 두께와 품질을 엄격히 검사한 후 대형 구덩이나 돌로 만든 저장시설인 빙고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얼음은 여름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의 기술과 방법은 오늘날에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록을 보면 얼음을 저장하는 방법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채취한 얼음은 빙고에 층층이 쌓아 올린 뒤 각 층은 볏짚이나 보리짚으로 덮어서 외부의 온도 변화로부터 얼음을 보호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는 얼음이 봄이 지나 여름까지도 녹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었죠. 잠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얼음을 채취하고 보관하는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빙고를 관리하는 관리들은 빙고의 위치 선정부터 얼음의 채취, 저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따랐습니다. 아니, 어찌된 영문인지 얼음이 이리도 빨리 녹는다는 말인가? 전하, 그것이 아니었고 지금 시국이 온지라. 어허, 지금 시국이 어떻단 말인가 대체? 송구하게도 전하, 지금 때가 말복이 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어허, 그대는 말이 참 만소이다 그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한양의 빙고는 다른 지역의 빙고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이 시설은 왕과 그 가족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 행사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나 귀족들의 연회에서 얼음으로 만든 음료나 음식이 제공되었고, 이는 그들의 사치와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죠. 얼음은 의료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얼음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얼음은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서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한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어흥금, 거기 아무도 없느냐? 예, 전하, 여기 대령에 싸웁니다. 그래, 내 요새 짐이 몸이 허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디 정력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없겠느냐? 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것이 그 얼음을 그곳에다가 잠시 넣어두면. 호, 그래. 그래서 너는 그것으로 효과를 솔찬히 보았더냐? 그것이 전하, 저는 직업상 그것이 얼음 같은 게 필요 없는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빙고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의 노력과 전문성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얼음의 품질을 유지하고 모든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사회의 계층 구조와 직업적 전문성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조선시대의 빙고 관리는 단순히 얼음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의료적인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과 역사학자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과거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한양의 빙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이러한 흥미로운 사실들은 현재의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빙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뿐만 아니라 조선 전역에 걸쳐 빙고 시설은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왕실과 고위 관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유지가 이루어졌죠. 특히 한양의 빙고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빙고의 관리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사와 지방지와 같은 문서들을 통해 이 복잡한 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문서들은 빙고 운영에 관한 많은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의 채취 방법, 저장 방법, 그리고 빙고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역할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얼음 채취는 겨울철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천연 얼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얼음을 채취할 때는 먼저 적절한 얼음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얼음의 질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얼음이 깨끗하고 충분히 두껍게 얼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얼음을 찾기 위해 관리들은 바위나 호수의 얼음을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얼음이 선택되면 그 다음은 채취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얼음을 너무 크게 자르면 보관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작게 자르면 녹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절한 크기로 얼음을 자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얼음을 자른 후에는 말이나 소를 이용하여 빙고로 운반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얼음을 운반하는 과정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은 매우 무겁고 쉽게 녹을 수 있으므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것이 중요했죠. 빙고로 운반된 얼음은 다시 한번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얼음이 빙고에 도착했으니 저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얼음을 저장할 때는 빙고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빙고의 바닥과 벽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져 외부의 온도 변화로부터 얼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통 지피나 보리짚을 사용하여 얼음을 덮어서 단열 효과를 높였고 빙고의 입구는 항상 닫아두어 내부의 차가운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빙고 관리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관리들은 빙고의 온도와 습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리 작업은 얼음이 여름까지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얼음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녹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 과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죠. 마지막으로 빙고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은 단순히 얼음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빙고의 운영을 책임졌습니다. 이들은 빙고의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수리를 관리하며 얼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감독했습니다. 이런 관리의 엄격함은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이처럼 한양의 빙고 관리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큰 체계였습니다. 이 체계는 조선시대의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과거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한양의 빙고와 조선시대의 얼음 문화를 고찰하다 보면 현대의 여름철 대표 간식인 팥빙수와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팥빙수는 얼음을 기반으로 한 간식이기 때문에 얼음의 역사와 그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이 인기 있는 간식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얼음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의료적으로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한양의 빙고에서 보관된 얼음은 왕실과 고위, 관료들의 여름철 음식과 의료치료에 사용되어 그 가치가 매우 높았죠. 이러한 얼음의 사용은 팥빙수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시대의 빙과류 간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팥빙수의 기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얼음을 이용한 전통 간식은 빙수로 불렸습니다. 원래 빙수는 단순히 얼음을 갈아 그 위에 조청이나 꿀을 뿌려 먹는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재료가 추가되기 시작했고 특히 팥이 주요 재료로 사용되면서 오늘날의 팥빙수 형태가 점차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상상해보세요. 무더운 여름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한양의 빙고에서 공급받은 얼음을 이용해 시원한 빙수를 즐기는 모습을. 빙수가 제법 맛이 나는구나 그래. 여봐라, 여기 팥빙수 한 사발 추가하느니라. 저기 이 결제를 먼저 진행해 주셔야. 네 이놈. 그 당시에는 현재처럼 다양한 토핑이 없었겠지만 그들에게 얼음 자체가 이미 큰 사치였을 테니 단순한 형태의 빙수라도 큰 만족감을 줬을 것입니다. 빙고에서 관리된 얼음은 의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열병을 치료하거나 상처 부위에 얼음을 데워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사용되었죠. 이처럼 얼음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팥빙수가 현대에 와서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재료로 발전했습니다. 과일, 젤리, 아이스크림 등이 추가되면서 더욱 맛있고 풍성해졌죠. 이는 조선시대 얼음 문화의 발전과 혁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음의 보관과 관리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얼음을 활용하는 요리와 간식도 함께 진화해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의 빙고와 팥빙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배경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전통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즐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의 기술과 조리법이 현재 우리의 식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팥빙수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을 줄이야. 조선시대 사람들도 현대의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그들의 전통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팥빙수가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